반갑습니다. LG U+ 진재한 팀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PQC 관련된 기술을 소개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지금 이 양자 세상이 이제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고 방식은 기존의 전자 세상에서 이제 양자 세상으로 다 온 마당에 모든 건 다 기본이 양자 기반으로 모든 세상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암호 또한 기존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양자 시대에 맞는 양자 암호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또한 그 양자 시대에 맞춰 가지고 양자 암호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자 암호 기술 중에 QKD라는 기술과 PQC 기술이 있는데,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PQC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암호란 무엇인가에 대한 퀘스천을 먼저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암호는 뭘까? 암호는 왜 필요할까? 과거를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암호가 필요한 시대에 그 시대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실질적으로 암호라는 기술은 아주 극소수, 소수의 집단이 사용했던 그 기술입니다. 옛날에 보면은 전쟁 때 특정한 어떤 전쟁 관련된 오더를 하기 위해서 암호 기술을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왕이 특명을 내릴 때 사용했다든지, 그런 기술이 이제 암호 기술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술이 점점 대중화되고 우리에게까지 이제 다가오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1950년대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 그때만 해도 어떤 기계식 암호화를 가지고 암호를 하는 그런 방식이었고요. 근데 70년대가 들어오면서 퍼스널 컴퓨터가 많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암호 기술도 점점 복잡해졌고요. 그래서 암호를 해독하려는 노력도 많이 되고, 또 암호화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컴퓨터 기술이 엄청 많이 발달됐고 앞으로 양자 컴퓨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새로운 암호 기술을 이제 준비해야 될 시기가 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보시면은 암호 기술 또한 정부의 특정 소수 집단만의 어떤 소속에서 이제 개인화되는, 모든 사람들이 암호 기술을 가지고 생활하는 암호 기술이 필수인 세상이 이제 됐습니다. 오늘 여러 부스에서 많이 전시했을 겁니다.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가 이제 도래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우리를 이롭게도 해주지만 우리를 상당히 큰 위협에 빠뜨릴 수도 있는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전문가 그룹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그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보안 체계를 얼마나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무너뜨릴 수 있을 건가? 조사를 해봤더니 한 5년 안에 한 2%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는 지금 암호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 30년 안에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그렇습니다. 현재 암호체는 쌍그리 무너진다. 요즘에 그 비트코인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체계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거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양자암호 기술 QKD와 PQC가 대결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양자암호 준비는 그러면 언제 준비를 해야 될까? 저희가 LG U+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고 알고리즘으로 전환하는 그 시기에 이미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져서 완료가 돼서 기존 암호 체계를 무너뜨린다면은 우리의 모든 정보가 노출돼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암호를 전환하는데 한 10년 정도 걸릴 거라고 저희는 생각은 하는데, 지금 양자 컴퓨터가 5년 안에 만약에 개발이 된다고 하면 5년 동안에 그 암호가 노출되는 그런 시기를 겪게 됩니다. 상당히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갖고 있는 암호 체계를 빨리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양자암호 기술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양자 역학, 양자 특성을 이용한 암호 기술과 수학적 난제를 이용한 PQC 알고리즘,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게 되면 QKD 같은 경우는 양자 키를 양자 특성을 이용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전달을 하고 그 키를 가지고 데이터를 인크립션해서 전달하고 해독하고 하는 형태를 취한다고 하면, PQC 같은 경우는 수학적 알고리즘에 의해서 발생되는 키를 가지고 암호하고 복호하는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QKD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기에서 사용하는 QKD 기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빛 알갱이를 가지고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빛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면 저 기술은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광 케이블을 통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눈으로 보는 거리에 있는 무선일 경우는 그런 경우일 경우에만 QKD 기술이 이용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 세상에서는 QKD 기술을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참고사항으로 이 보안 세상으로 가려고 하면, 보안 세상에서는 상대방을 인지하고 인지한 사람과 내가 암호키를 교환을 하고 그 암호키 교환하는 걸 가지고 데이터를 인크립션해서 전송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QKD 기술 같은 경우는 내가 키를 전달하고 인크립션하는 기술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만은 상대방을 인지하는 기술이 좀 부족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기술을 검토하다가 LG U+에서는 일단 지금 당장 필요한 암호 기술은 PQC다 생각하고 PQC에 중점적으로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G U+가 생각하는 통신 환경입니다. 지금 통신 환경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 많은 서버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고객에게 단말과 연결하게 한 복잡한 통신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통신선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광 케이블을 깔고 거기에 전송 장비, 그 위에 라우터, 그 위에 또 응용 서비스,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올라가서 하나의 전체적인 통신망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구성에서 우리가 모든 레이어에 암호 기술을 적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제약을 갖고 있는 QKD는 좀 제약사항이 많이 있어서 저희는 모든 게이에 PQC를 적용하기 위해서 PQC를 선정하고 각 게이별 암호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부스를 방문해 보시면 물리적인 계층부터 저기 응용 계층까지 다양한 암호 기술을 개발한 사례를 전시해 놨으니까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PQC 관련된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고 있을까요? 미국의 니스트에서는 지금 PQC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진행을 했고, 거기에서 선정된 알고리즘이 작년에 발표됐고 올해 말에나 정식 표준화를 해서 이제 발표가 공식적으로 될 예정입니다. 저희 국내에서는 미국의 그 진행하는 프로세스보다는 약간 늦지만 5년 정도 늦지만 저희도 국내에 암호 기술을 만들어서 국내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KPQC 연구단을 만들었고, 거기를 통해서 양자 내성 암호를 경쟁하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발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도 하반기 11월 정도 되면은 국내에서 많은 고민이 있는 암호 알고리즘이 발표되고 그 암호 알고리즘 가지고 보다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암호 우수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미국과 얼마나 다른지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수학적 난제를 이용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PQC 알고리즘은. 네, 수학적 난제에 보통 중요한 한 5가지 정도의 부류의 수학적 난제가 있습니다. 그 격자 기반, 네츠스 기반의 방식, 코드 기반, 아이소인 기반, 해시 기반, 멀티베리어블 기반, 이런 수학적 난제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는데, 미국의 니스트에서는 제일 좌측에 격자 기반의 알고리즘을 3개를 이제 표준화한다고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해시 기반 알고리즘, 스핑크스라는 알고리즘을 발표를 해서 이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국내 KPQC에서는 저희가 좀 늦었긴 했지만 올 초에 저희가 그 16개의 캔디데이트 알고리즘 중에 8개를 선정을 하고 올해 라운드를 거쳐서 11월 달에는 최종 알고리즘을 그 리스트와 같이 발표를 하고 그걸 이제 표준화를 추진을 하려고 저희가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 개의 그 암호 알고리즘 중에 저희가 올해 지금 라운드를 그 거치고 있는 암호 알고리즘이 레티스 기반, 그 다음에 코드 기반, 연기식 기반, JKP라는 연기식 기반, 이런 알고리즘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라운드를 열심히 벌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런 알고리즘을 개발했을 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암호 알고리즘을 대체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 암호 알고리즘이 사용했을 때 당시에 어떤 하드웨어 성능이나 퍼포먼스들, 이런 것들 그대로 만족해야 되는 그 숙제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암호 알고리즘을 대체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기존 암호 알고리즘보다 이 양자내성 암호 알고리즘은 키길이도 크고 성능이 약간 뒤처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최적화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우리가 이걸 그 개발해서 적용하는데 예를 들면은 망에서의 그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암호키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사이즈가 있는데 양자내성 암호를 사용하다 보면은 그 데이터 사이즈를 넘어버려 가지고 기존 하드웨어에 매칭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최적화 작업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 U+에서는 이 성능 부분과 메모리 최적화 부분, 그다음에 그 통신 환경에 맞는 그 알고리즘을 발굴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PQC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표준화가 많이 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PQC를 표준화를 통해서 더 보다 많은 통신 영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PQC를 통해 개발한 제품입니다. QRVM이라고 이 전송 장비에 저희가 그 양자 내성 암호를 적용했고 국가에서 요구하는 이 하이브리드 방식, 기존 암호와 양자 내성 암호를 하이브리드하는 방식으로 암호 체계를 만들어서 장비를 개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존의 그 전송 장비 이외에 레이어별로 다른 다 구성의 어떤 장비들을 만들기 위해서 라우터나 그 다음에 응용 eSIM이나 이런 쪽에도 PQC를 적용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통신 영역에서는 이기종 간의 어떤 연동 체계 이런 부분이 있듯이 표준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표준화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해서 제공했을 경우에 또 이슈가 발생하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표준화 작업과 같이 이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양자 내성 암호를 가지고 시범 서비스했던 사례를 국내 TTA에 표준화를 시켰습니다. 표준화를 시키고 이거를 좀 더 보다 확장성 있게 글로벌하게도 표준화를 시키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저희 회사에서는 할 예정입니다. 다행히 저희 시책과 맞게끔 국가에서도 저희가 개발했던 PQC에 대해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작년 7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국가에서는 국내 암호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암호 기술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암호 기술을 그 서티피케이션하는 프로세스를 만들고 우리 국내 모든 통신 산업의 그 인프라를 전환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암호 체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여러
모든 업체들이 같이 이렇게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생태계 활성화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서 PQC를 보다 많이 확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발표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신 분들 거소해 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에 남성분께 마이크 전달 드립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현재 그 PQC의 최대 기술적 난제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PQC에서 저희가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은 기존의 통신을 그대로 놔두고 PQC로 바꿔서 전환하는 겁니다. 근데 PQC를 하다 보니까 암호키 길이가 길어지고 데이터를 인크립션을 하는데 좀 데이터가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고민하는 것은 기존 암호 체계 유지하고 기존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적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적화 작업이 꽤 오래 걸려서 좀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에 질문해 주시면 1열에 계신 안경 계신 남성분께 네. 근데 이제 일종의 컴패티빌리티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내적인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은 좀 어드밴스 돼 있어도 기존의 틀을 좀 유지하고 싶으신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패킷 사이즈라든지 그 CPU 소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최적화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드렸는데 대체로 그런 경우는 이제 앞으로도 있을 거고 과거에도 있었고 그런데 대체로 그런 전략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최적화라는 것은 열심히 테스트해서 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새로운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걸 최적화라고 또 불러야 되나요? 저희가 지금 통신 환경에서는 사실 디바이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디바이스는 상당히 크고 거기에 사용하는 CPU나 메모리가 좀 빵빵합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가 최적화가 필요 없이 기존 암호, 현재 암호도 적용돼서 하더라도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 이제 IoT나 조그만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이게 좀만 키가 길어져도 CPU가 성능을 발휘 못한다든지 그 메모리 영역이 꽉 차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냐면은 저기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그 알고리즘이 여러 분야에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수학적 난제 기반으로 그 알고리즘을 1차적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키를 가장 작게끔 만든 알고리즘 그걸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작게 만든 알고리즘에 또 이게 최적화가 나름 좀 기술인데 어떻게 그 키 사이즈를 줄일 건가 하는 거를 좀 그 알고리즘을 적용하면서 고민하면서 코딩도 하고 하면서 그걸 좀 CPU 성능도 줄이고 메모리도 작게끔 만드는 작업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적용했던 게 이제 국내에서 서울대 천재희 교수가 만들었던 그 스모그라는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키를 생성을 하는데 키 사이즈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못 적용하겠다 해서 그걸 키 사이즈를 계속 줄여가지고 지금은 기존에 그 사용했던 지금 현재 사용하는 알고리즘에 보다 약간만 길게 하는 형태로 좀 줄여가지고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도 난제는 많습니다. 아직 IoT까지는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적용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네. 저희 부스에 다양하게 좀 여러 아이템들이 전시돼 있으니까 와서 구경해 보시고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LG U+ 부스에 방문하시면 더 깊이 있는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스는 P01번입니다. 여러분 방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발표에 수고해 주신 LG U+ 진재환 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